캐시플로우, 현금의 흐름을 발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노동은 아니 근데 황현희님이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 300만 원 직장인이면은 당신은 이미 뭐 15억, 20억의 자산가다. 아 그렇죠. 이게 무슨 네.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송동구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가 네. 300 받고 있거든요. 월세 300만 원. 300 월 받으세요? 300. 그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한 20억 정도 음. 해요. 지금 월세는 더 올랐더라고요. 네네. 한 35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노동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계신 부일라님도 이런 부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먼저 대기업에서 하셨잖아요. 죽어라고 했죠. 네, 시드머니 네. 모으신 거잖아요. 네. 저 역시도 가장 치열하다는 이 연예계라는 곳은 그럼요. 상위 0.1%의 사람이 99.9%의 돈을 가져가는 이 연예계라는 곳에서 10년 넘게 버텨서 노동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근데 결국 그 모든 게 다 시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야기 들어보면 회사 그만두고 전업투자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드머니를 먼저 모으시는 거다.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또 시드머니, 작은 시드머니로 뭐 1000%의 수익이 났다고 해도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돈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돈도 곧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 돈을 더 소중하게 내가 키워보겠다라는 마음가짐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20억이 없으시다면 노동으로서 300만 원의 캐시플로우, 현금의 흐름을 발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노동은 20억의 가치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런 현금의 흐름을 발생시켜서 노동으로서 가치를 느끼면서 돈의 소중함도 느끼시면서 다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매달 싶습니다. 300만 원 월세 받으려면 한 15억, 20억 있어야죠. 그래야지 20억 있어야 돼요. 남는 네. 건데 네. 그거를 사실 나는 뭐 그런 투자금 없이 그냥 일을 노동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달 따박따박 네. 받는 거니까 내 몸값이 15억, 20억인데 그렇죠. 이걸 간과하고 그냥 막 퇴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 그냥 뭐 이거 한 10배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활비 충분히 나와 하면서 전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네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연금형으로 뭐 네. 이렇게 주식에 전부 투자하게 돼서 네. 그렇게 부를 얻어서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오신 분들 꽤 많다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노동을 하시면서 결국 어차피 내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가 주는 월급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시간을 여기다 파는 거예요. 그 시간을 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몸값을 키우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저는 최소한 1억 정도 시드는 모으시고 네. 시작을 하셨으면 1억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눈덩이 한번 우리 스키장에서 눈덩이 이렇게 만들어서 굴리면은 네. 요만한 거 해서 굴리면 잘 안 붙잖아요. 언덕에서 굴리려면은 네. 별로 안 붙는단 말이죠. 근데 눈덩이 이만한 거 시작부터 굴리면은 눈 엄청 잘 네, 붙어요. 그럼요. 내려가 있으면 더 네. 이만해진단 네. 말이죠. 저는 그 눈덩이의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드머니도 탄탄하게 모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를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그 피땀 눈물로 번 돈이 그렇죠. 시드가 되잖아요. 네. 이걸 안 잃으려고 되게 조심하는데 저 진짜 조심하거든요. 네, 막뭐 1000만 원을 막 1억 만드시고 막 이런 투자로 잘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벌었기 때문에 또 잃으면 또 있는 거지 하면서 약간 좀 맞아요. 심리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통이 커요. 엄청 크셔. 네,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냥 막 네, 근데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간 잠깐만. 절대 어떻게 안 하지? 잃으려고 네, 하는데. 난 저건 못하겠네. 네. 막 쓸 때도 통 크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부러워. 얼마나 오지 이거? 저거 요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러잖아요 우리는. 네. 우선 이거 지금 얼마지? 이거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죠. 우선은 막 네. 긁으셔. 아, 내일 벌어놔. 비슷하시군요, 제가. 너무 똑같죠. 네, 맞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산만 많지 없어. 없어요. 그런 거 네. 없어. 저희가 15,000원짜리예요. 15만 원짜리 사셔도 네.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3년 동안 입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나중에 네. 한번 보세요. 뭐 똑같습니다. 예. 진짜 똑같아요. 아, 그래? 네. 3만 원 이상 되는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요. 부동산이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한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좀 소비를 좀 덜하는 편이긴 해요. 그 소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소비하는 게. 네. 저는 어떤 소비를 할 때 되게 기분이 좋냐면 네.
싸게 먹었을 때. 싸게? 네, 그러니까 뭐 세일해서 다른 사람은 이거 2만 원에 샀는데 난 16,000원에 샀는데 나 그거 기분 좋아. 너무 좋아. 네. 근데 저 사람은 커피를 5,000원에 먹었는데 나는 3,200원에 먹었어. 그럼 기분 좋아요. 그런 소비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경매하셔야 됩니다. 그거 맞아요. 완전 경매형 사람이야.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부동산이신 분이네요. 네네. 예. 절약하고 맞아요. 아껴서 싸게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제가 그리고 이 책에다도 썼는데 네. 와이프가 네. 조말론 바디워시를 사온 거예요. 조말론? 조말론 바디워시 있잖아요. 바디워시를 네, 한 20만 원 해요 그거. 아니 보통은 바디워시까지 안 사시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물 받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고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네네. 물어보면 더 서로 민망하니까 샀어 이러면 왜 샀어 이렇게 나올까봐 저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써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향기도 너무 좋고.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도저히 그냥 사실 저기 뭐야 그 쾌남 저는 스킨로션 샴푸 그 냄새가 더 좋지. 쾌남? 네, 그 목욕탕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짰더니 진짜 요만큼 나오는데 했는데 거품도 안 나고 뭐 그런 거예요. 거품 나면 약간 싼 느낌. 네. 거품 안 나지. 네. 근데 샤워는 거품이 시원하게 나야 된다는 저의 지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짜니까 이게 못 짜겠는 거야. 한 번에 얼마인데요 이게? 요만큼 좀 한 2,000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요만큼 나오면. 그래서 안 짜고 제가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모텔용 바디워시를 샀어요. 4kg짜리 2만 원 거 12,000원. 너무 행복한 거죠. 거품이 물론 환경 오염에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막 진짜 이게 샤워지. 약간 이런 소비가 저한테 맞는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좀 그래서 그때부터 소비를 이제 저에 맞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을 모으는 굉장히 첫걸음이 됐다. 그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를 저도 이제 쭉 보니까 살 수 없을 때는 엄청 갖고 싶은데 네. 살 수 있게 되면은 잘 안 갖고 별로. 싶어지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이제 돈을 좀 벌으시니까 굳이 안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사실 외제차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러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 개그맨 한참 잘 되실 때. 그러니까 그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소비를 한 거죠. 허했던 거예요. 뭔가 좀 이게 풀어야 되는데 맨날 무대 위에 쓰고 집에 가면 혼자 있고 이러니까 힘들고. 힘들고 막 아이디어 회의하기도 막 이게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소비를 했다가 지금 느낀 거죠. 야, 그것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지? 지금은 그런 차를 그때보다도 한 10배 넘게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그런 걸 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디워시 4kg짜리가 더 행복하다. 네, 조말론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 조말론 쓰고 싶지 않아. 4kg짜리 바디워시 사줘. 아직도 쓰고 있어요. 3년 됐는데 줄지를 않아.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소비를 좀 통제하라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그렇게 뭐 아껴서 뭐 하냐. 젊을 때 써야 된다. 특히 여행 갔다 오면은 또 그 엄청난 그 뭔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된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여행은 좋아요. 여행은요? 여행은 돈을 안 아껴요. 왜냐면 아내와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여행 이런 데는 정말 돈 안 아끼고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타고 그런다. 그거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소비는 하죠. 왜냐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소비는 해요. 근데 전 또 골프를 안 쳐요. 저 골프를 왜 안 치냐면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시간이 일단 너무 아깝고 시간이 많이 들죠.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고 밥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이 2만 원인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된다. 이게 왜 그거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왜 2만 원에 설명해 달라고. 그랬던 적도 있다가 쫓겨났죠.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현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2만 원이나요?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올 때 차 막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물론 잘 치고 골프를 다 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소비를 찾으시라는 거죠. 골프를 쳐서 넓은 데 나가서 리프레시 되고 굉장히 좀 좋은 기분을 오신다. 그럼 당연히 치셔야죠. 근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맞아요. 다 맞는 게 있는 그런 거 거니까. 있어요. 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비의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돈을 벌고 뭐 이제 저축하고 해서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즘 막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막 폭락했지. 뭐 코인 막 다 박살났지. 부동산 지금 뭐 끝물이라 그러고 막 금리 올라간다고 하지 하니까 뭐 갈 곳은 없고 뭐 해야 될지 다 모르겠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쉬면서 공부하고 좀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거에 조금 동의를 하세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대표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책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게
21년 6월 달에 썼거든요. 네. 2021년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네네네. 4, 5개월 만에 책이 나왔는데 뭐 그동안 생각했던 걸 정리를 네. 해서 한 건데 저는 그때 이미 모든 걸 다 지금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네. 이곳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쉼에 대한 정의를 내어드리면은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쉼이랑 내가 나의 노동과 시간을 돈을 받고 팔지 않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닌 모든 시간은 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이제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는데 진급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건 그거는 일의 영역이잖아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배우면 아, 네. 그건 쉼의 영역이다. 네네. 그런 식으로 쉼의 영역을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여전히 쉼의 영역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를 처음에 마음 먹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트 효과가 있어서 무조건 사고 싶어 하거든요. 조급함, 네.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1000슬라 갔다 이때 샀어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여러분들 그 투자물을 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눈에 네.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신 분은 서울에 아파트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남기시고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못 사시는 분들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만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물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사라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투자물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쉼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쉬면서 뭐 아예 경제와의 인연을 끊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이 상승장, 다음 사이클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예를 들어 저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네. 얘기해야겠다. 얘기 좀 해주세요. 돌려면서 저는 애플 120달러, 테슬라 500달러 왔을 때 저는 들어갈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계획들이죠. 네. 네, 이런 계획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서울의 아파트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매도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계획들. 네.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사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쉬면서 대응하면서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를 예상을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펼쳐놓고 다양한 생각을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 의사분들이 네. 수술하시기 전에 전날 중요한 수술일 때 눈 감고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수술 이렇게 뭐 그래서 잠깐 이거 췌장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사실 개그 콘서트 하기 전에 이 전날 밤에 무대에 설 때 내일 무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거든요. 네. 부일남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일남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고 옵니다. 지금 투자에 있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야 되는 시기가 왔다. 쉬면서 머릿속을 그리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고 네. 이 점을 더 강화를 하고 이 점을 더 이렇게 하고 이걸 사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 좀 내려놓고 네. 다음 시기를 예상하는 쉼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 게 특히 아까 말한 어떤 얼마가 되면 산다. 라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뭐 어떤 몇 월에 산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정하면요. 좋은 거 같은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 근거를 또 찾으려면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500에 산다는 거는 500이면 살만하다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공부인 거고. 단순히 그냥 빠졌으니까 살게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오면 산다라고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걔네들과 밀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장 관리가 되는 거죠. 네. 테슬라와 어장 관리해야 됩니다. 애플이랑 또 어장 관리해야 되고 서울의 아파트랑도 어장 관리해야 되고 재건축, 신통기획 이런 거가 다 어장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할 것도 이걸 많아. 공부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내가 또 해야지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의 패턴을 경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하루에 막 기사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동산 공부, 뭐 주식 공부를 한다는 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네. 거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해도 3시간 동안 안 끊기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루에 1000개씩 보면은 네. 웬만한 주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시사, 경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한 3시간 정도는 떠들 수 있어요. 옆에 계시면. 네. 예.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경제에 관심이 있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건 세상에 관심이 있다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자세, 내 몸을 경제를 루틴화시킨다. 앉아서 주구장창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를 이렇게 유연하게 계속 잔심의 머릿속으로 남기면서 경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이 꼬리에 꼬리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을 한번 좀 루틴화 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건 진짜 좋은 얘기입니다. 네네. 뭐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저도 뭐 이렇게 쉴 때 항상 뭐 이렇게 보고 보죠. 있거든요. 네. 항상 보고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기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찾아봐요. 그래서 네. 머리가 안 쉬는 거죠. 사실은 머리가 쉬지를 않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지 또 나름의 그 이게 정립화된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냥 머릿속에 넣다 보면 나름 내 안에서 체계가 잡히고 그럼요. 그러면서 좀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쉼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 쉬시는 그게 거예요. 왜냐면 쉼이다. 그거 할 때 즐거우시잖아요. 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지. 그 이게 쉼인 거예요. 이 쉰다. 제가 만약에 개그 콘서트를 지금 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쉬는 게 아니죠. 전 그 모니터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거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뭔가 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통 그 공감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있던데. 경제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 한쪽으로 쫙 몰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 한쪽으로 쫙 빠질 때도 있고 네네네네.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 개그했던 거 보면 다 공감대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남보건 같은 거 했던 거 뭐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수라는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생일인데 왜 난 십자수 좀 그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번호 이거 십자수 그거 받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 예. 정성이다 뭐 이러면서 예, 그렇죠. 학종이 접어주고 막 학갈 접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게 공감대를 잡아내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것도 사실 공감을 잡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식 투자했던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천재 과학자죠. 천재 과학자 뉴턴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네.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식이 망한 거거든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어디를 좋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차트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될까 이런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들어가면은 투자는 굉장히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투자를 좀 하다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 뭐 수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맞아요. 심리예요. 사람 심리. 심리예요. 결국에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여기가 왜 올라가지 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보면은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그냥 여기가 좋은 거야.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케인즈가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 유일하게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투자라는 거는 미인 대회와 같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애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누굴 좋아할 것 같은지를 선택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공감대다.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들의 공감, 그들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다. 근데 개그맨 할 때 그런 공감 능력을 왜냐면 당장 앞에 있는 관객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 못하면은 저는 직업을 잃잖아요. 그런 공감 능력을 끌려고 굉장히 좀 노력했던 게 개그맨으로서 그렇게 했던 게 좀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됐다. 그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요, 이거를? 그러니까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다 알고 어떤 생각하고 뭐 댓글도 다 보고 저는 댓글도 다 보거든요. 아마 부일남 방송 지금 하고 계시거나 뭐 실시간 채팅 올라오거나 이 밑에 나오는 댓글들 이런 거 다 볼 겁니다. 결국 공감 능력이라는 건 세상 모든 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공감하죠.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 거의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부동산 스터디 하루에 6번씩 들어가요. 부동산 관련된 거 다 봐요. 저는 그 인기글 들어가서 거기 1위부터 50위까지 다 봐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만드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부동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 주셨어요. 도움 되죠. 거기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이 또 이 커뮤니티에는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동네별로 그 자기 동네를 띄우고 싶은 분도 있고 뭐 다른 동네를 막 까가지고 뭐 내 상대적인 뭐 이득 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커뮤니티 얘기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도움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그것도 쉬면서 할 수 있는 투자의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를 뭐 사는 게 투자가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 공감해보고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좀 대입해보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쉬는 것도 투자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항상 시장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냥 돈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락도 맞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약간 타이밍을 보면서 확실할 때 들어가서 그럼요. 조금 확실할 때 나오는 그런 걸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될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근데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고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걸 좀 굉장히 많이 꺼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왕이 되는 시기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금 온다. 보유도 같이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금을 좀 준비하시면서 그렇죠. 투자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 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12년 정도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2년? 네. 왜냐하면 서울대 가려면 우리 12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100억 벌려면 12년 계획은 세워야 돼요. 100억을 버는데 12년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 노력, 그것도 되게 엘리트로서 하셔야 네. 돼요. 열심히. 그럼요. 예. 100억 되기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그런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일단. 누가 뭐 몇 퍼센트를 뭐 며칠 만에 벌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건물 뭐 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좀 기자분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왜 상대적 바탈감만 느끼게 합니까 사람들.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예. 그 연예인 건물 사는 기사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예. 그 아파트 맞지 않습니까? 막 몇십억 간다고 하는 네. 거 사실 그거 다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그들은 연예계에서 0.001% 사람들인 네. 거예요. 정말 그 노동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건물을 그 노동력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기자분들 그런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박탈감 느끼잖아요, 사람들.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네. 예.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예. 본인이 살 때도 기사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 예, 쓰지 마요, 좀. 안 쓰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요즘 많이 보세요. MZ 세대 분들. 네, MZ 세대 분들이 뭐 좀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라는 분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 한마디만 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시죠. 이거 제가 김점부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투자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시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망상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 노동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금이다. 진짜 이게 시간은 금이 아니라 이 금과 같은 재화라는 뜻이거든요. 진짜로. 똑같은 시간을 주어줬는데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달라지네요. 아까 애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돈을 줬어도 애플 핸드폰을 산 사람과 애플 주식을 산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 있잖아요. 그들에겐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거고 그렇다면은 시간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20대 30대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네. 시간 많죠.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저는 20, 30대 때 거기에 매몰돼 있었거든요. 일에 2008년도 뭐 이때 막 연예대상에서 상 받기 바빴고 막 상받기 바빴다. 예. 말 멋있네요. 상받기 바쁜 거. 막 상을 막 주는 거잖아. 저는 그게 너무 뭐 좋은 일일 야.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큰 부자가 됐었겠죠. 그렇잖아요. 사실 물론 상대적인 그렇죠. 거지만, 네. 네, 상대적인 거지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그때 저는 20대였으니까 2008년도에 여러분들 20대 때 벌써 이런 채널 챙겨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네. 그거를 30대 그러니까 잘리고 나서 했습니다. 30대 중후반에 이제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도 잘 다니시면서 캐시플로우도 만드시면서 충분히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좋은 거 많아요. 요즘 정말 환경은 좋아졌어요. 네. 제가 여러 채널에 많이 출연해봤지만 뭐 부일남님도 네. 계시지만 요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중에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분들 제일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하셔서 내 인생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공감 능력을 한번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겠고 시간을 본인의 시간을 본인에게 투자해 보시는 그 쉼으로써 투자를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또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가진 이 많은 시간을 얼마나 비싸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고 네. 그걸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지금 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테슬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테슬라 주식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테슬라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산다는 사람 진짜 지금. 많은데 저 좀 매력적.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600 초반이거든요. 저는 500까지 좀 걸어놨어요. 저는 이미 걸어놨어요. 500에. 네, 500 정도까지 걸어놨어요. 그러면 네. 이거 테슬라는 근데 민감해가지고 요런 애가 민감하죠. 큰일 납니다. 저희 한번 근데 또 맞아요. 그죠? 사고 계신 분들이 500을 간다고 이놈의 자식이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어쨌든 뭐 노려보고 있어야 된다.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 아. 어장 관리해야 된다. 네. 테슬라, 애플 어장 관리 하고 계시는 관심을 시간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기회가 보인다.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잔심을 남기시고. 네, 그렇죠. 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오늘도 감사해요. 너무 예. 좋은 얘기들 해주셔가지고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요 아유. 비겁한 돈, 뭐 이 책도 보시면 여기도 네. 내용도 많이 나오고. 아니 이 책 사지 마세요. 이 책 사지 마시고 사지 그러니까 뭐냐면 말랍니다. 서점 가서 보시고 도서관 가서 빌려보세요. 왜냐면 내용이 네. 제가 이 책 이런 사람 처음이죠.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빛비즈한테도 이제 손익분정 뭐 분기점 다 지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뭐 네. 죄송해요. 뭐 출판사분. 그만 사래요. 네. 네. 중요한 거는 되게 쉽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3시간이면 다 읽게 네. 썼거든요. 이거 사지 마시고 그냥 서점 가서 쓱 한번 보시고 뭐 배울 점만 딱 뽑아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자기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채널 오픈하셨잖아요. 네, 오픈했는데 예, 부끄럽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아니요. 이거 나오면 그래도 아, 그런가요? 막 갑니다. 예. 네. 저는 근데 단언컨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정말 예. 솔직하게. 경제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웃음을 좀 가미해서 정말 솔직하게 뼈를 때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망치로 그냥 막 예. 뼈를 부셔버리는. 부셔야 됩니다. 예. 경제 얘기할 때는 부셔야 돼. 뭉뚱그려서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아주 좋습니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명은 황현희의 조사하면 돈 나와라고요. 조사하면 돈 나와. 이게 제목이 너무 부끄럽네요. 어디 갔어요 얘기하기에. 조사하면 돈 나와. 꼭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결이 같은 채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가서 많이 또 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네.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첫 게스트로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네. 같이 모아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좋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시라. 스승님 앞에서 제가 오늘 뭐 네. 별소리를 다 하고 갑니다. 아닙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아유,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